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상속세 변경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변변한 재산도 없는 제가 이렇게 상속세에 눈길이 가는 것을 보면 저도 나이 든 게 분명합니다. 상속세 하면 재벌들이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증여세를 생각한다면 더 그렇죠. 상속되는 금액에 따라 세율만 달라질 뿐 거의 모든 국민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도 대상자인 만큼 이번 기회에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상속세 변경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하기 전에 상속세 세율을 확인해 본다면 대충 자신에게 어느 정도 세율이 적용될지 가늠해 볼 수 있으니 현실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억 이하는 상속세 세율이 10% 적용됩니다. 1억 초과해서 5억 원까지는 세율이 20%, 5억 원부터 10억 원까지는 30%, 10억 원부터 30억까지는 40%, 그리고 4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위로 다 모두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단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세율만 놓고 본다면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면 자녀들이 물려받은 상속의 약 40% 세율이 부과됩니다. 아예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견기업들도 물려받은 재산의 50%를 내야 합니다. 상속 세율이 이렇다고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를 적용할 때 기초공제, 자녀공제 등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공제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살살살 달떡별떡 다 떼게 됩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물려받는 경우에도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도 해주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벌어들일 때 소득에 따른 세금을 다 냈는데 훗날에 자식들에게까지 상속세를 내라고 하니까 상속세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세금이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중과세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재벌 후손들이 별별 희한한 방법을 다 써서라도 상속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먼저 상속세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세의 존재 이유는 적정한 소득 분배라는 헌법적 가치에 더해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5년간 사망자의 97% 이상은 상속세를 내지 않았으며 국세 중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도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의 약 97% 이상은 이런저런 공제 조항을 다 적용해 보니까 낼 것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상속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없애자고 하는 쪽에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국가의 세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만큼 상속세를 없애도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펴니다. 상속세의 역사를 좀 되짚어 보자면 조선시대에는 상속세가 없었다고 합니다. 상속세가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입니다. 일본이 조선 땅에서 상속세를 부과한 이유는 경제적 평등의 실현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을 게 뻔하겠죠. 해방 이후 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되면서 상속세 최고 세율이 90%로 정해졌는데, 이 정도면 세금이 아니라 재산 몰수에 가까운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상속세 최고 세율은 75%에서 30%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하다가 2000년도에 돼서야 50%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인 50%는 OECD 회원국 중 55% 세율을 부과하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3위인 프랑스는 45%, 영국과 미국은 40%, 스페인은 34%, 독일과 벨기에는 30%입니다. 반면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스웨덴,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 OECD 35개국 중 13국가가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는 당연히 증여세도 없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인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앞서 말씀드린 같은 언론사 발표를 근거로 재산을 상속받고도 면제받는 비율이 97% 이상 되는 만큼 상속세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제 혜택 범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줄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무상으로 의존되는 재산의 일종으로 불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세법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도 없이 누적된 소득이 되물림된다면 사실상 세습자본주의를 추인하는 셈이다, 이런 거죠. 부가 되물림된다, 계층별 간극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각종 공제 혜택으로 상속자의 3%, 증여자의 45.5%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펴는 겁니다. 양쪽 모두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개편의 내용은 서로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다른 쪽은 상속세가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제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상속세가 유지된다면 상속 대상자의 약 97% 이상이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2%만 상속세를 물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재벌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은 상속세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상속세를 강화할까요?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해서 재벌들이라도 좀 제대로 내게 할까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